I ate my mind. 이 말 어딘가 이상하게 들리진 않으신가요? 사실 이건 우리말 표현 마음을 먹다를 직역한 겁니다. 이처럼 한국어를 영어로 직역했을 때 외국인에게는 놀람과 웃음을 동시에 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이 영어권 사람들에게 이상하지만 또한 신선하게 다가오는지는 클립 말미에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해외 교육 전문지 스터디 인터내셔널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유용하며 재치있는 한국어 단어 10선이라는 제목의 흥미로운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참고로 이 기사는 재작년 50-50의 큐피트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때 발행됐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어 단어들이 단순한 언어를 넘어 한국인의 정서와 사회, 문화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터디 인터내셔널은 매달 약 200만 명의 순방문자가 찾는 유학생 전문 매체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의 유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K컬처와 함께 한국어 관련 기사들도 활발히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50-50의 큐피트에 맞춰 춤을 추는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영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문법 구조나 어휘가 매우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그만큼 배움의 보람이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그 기원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명확하지 않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어는 15세기에 등장한 것으로 여겨지며 현대의 문자체계인 한글은 세종대왕 치하인 1443년에 창제되었다. 이는 이전의 한자 기반 한국 문자 체계를 한국어 소리에 맞는 문자로 대체한 것이다. 한국어 단어와 언어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독특하다. 한국어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고리버로 알려져 있다. 즉 다른 어떤 언어나 그 어떤 어족과도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또한 한글은 지금까지 고안된 문자 가운데 가장 과학적인 체계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리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존대 표현이 발달해 있어서 말하는 상대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동사나 문장의 형태가 달라진다. 동사 형태를 통해 말하는 상대가 자신보다 낮은지 같은지 높은지를 나타낸다. 또한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한은 억울함과 슬픔이 얽힌 한국 특유의 복합 감정이며 집단적 기억을 반영하는 정서다. 이는 한국이 주변국들로부터 받은 잦은 공격과 내전의 역사에서 비롯된 문화적 현상이다. 일부는 이것을 한국식 분노로 묘사하지만 CBC 라디오 부프로듀서 유니스킴에 따르면 한은 훨씬 더 다양한 감정을 포함한다. 한은 한국의 오랜 고통의 역사, 즉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과 같은 외세의 반복적인 침략과 억압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이들은 한이 모든 한국인의 피 속에 흐르고 있으며 영화, 책, 음악, TV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대중문화를 포함한 한국 사회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 믿습니다. 눈치는 상황이나 분위기를 읽는 능력을 뜻한다. 결혼식부터 취업, 면접까지 거의 모든 사회적 상황에 적용 가능하다. 실용적으로 보면 눈치란 누가 말하는지, 누가 듣고 있는지, 누가 말을 끊는지, 누가 사과하는지, 누가 눈치를 주는지 등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관계와 위계, 전반적인 분위기,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 판단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다.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눈치를 배우고 익힌다. 한국계 미국인 저널리스트 윤희홍은 그녀의 책 눈치의 힘, 행복과 성공을 이끄는 한국의 비밀에서 말한다. 한국의 아이들은 3살이면 눈치라는 단어를 압니다. 모두가 에스컬레이터 오른쪽에 서 있는데 어떤 아이가 왼쪽에 서 있으면 부모는 왜 눈치가 없니?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는 단지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 왜 주변 환경을 살피지 않는 거야? 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정은 심지어 한국 내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없는 개념으로 보통 경험을 통해 전달된다. 정은 사람들 사이의 심리적 또는 정서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사랑, 동정심, 애착의 따뜻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은 한국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견되며 반려동물이나 감정이 담긴 사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정은 공감, 연약함, 친절, 선행의 본질을 담은 철학에 가깝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반대 개념으로 점차 깊어지는 마법 같은 연결이다. 붕어빵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물고기 모양의 과자다. 보통은 단팥이 속에 들어있지만 슈크림이나 아이스크림을 넣은 버전도 있다. 그런데 왜 이 단어가 비슷한 외모를 가진 두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까? 이 과자는 틀에 눌러서 찍어내기 때문에 각각이 서로 매우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된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은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특히 편의점에서 붕어빵을 살 때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인이 똥에 집착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가? 이는 부, 행운과 연관되어 있다. 한국의 오래된 미신에 따르면 꿈에 똥이 나타나면 부자가 된다고 한다. 이 집착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나타난다. 별똥별을 상상해보자. 이것은 낭만적인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나 별을 보고 소원을 비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한국어에서 별똥별은 문자 그대로 별이 별을 배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그렇게 낭만적으로 들리지도 않고 별을 보고 소원을 빌고 싶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다. 마음을 먹었다는 말은 영어로 I ate my mind이 된다. 놀랍게도 한국인은 결정을 내렸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한다. 문맥 없이 이 표현을 보면 자신의 마음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것이 이 표현이 가장 재치 있는 한국어 단어 중 하나로 여겨지는 이유다. 기사에서는 이 외에도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애교 같은 표현들을 소개했습니다. 이 단어들 역시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 한국인의 정서, 예절, 관계중심 문화가 반영된 언어라고 소개합니다. 참고로 마음을 먹다는 표현은 한국어의 비유적 언어 표현 방식에선 자연스럽지만 영어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표현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먹다를 비유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쓰지만 영어권에서 먹다는 신체적, 직접적 행위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I and my mind은 무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고 흥미로운 언어 문화 차이로 다가오는 겁니다. 언어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한 사회의 감정과 철학이 담긴 그릇이죠. 영어권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스터디 인터내셔널의 이 기사는 단어 소개를 통해 한국어의 미학과 문화적 깊이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세계는 한국어를 하나의 언어가 아닌 문화 그 자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론 그리 평가합니다.